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 사회의 은둔 청년이 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53만 8천여 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019년 33만 4천 명에서 코로나를 거치며 20만 명이 더 늘어난 건데요. 취업 실패, 학업 중단 등으로 사회적 시선이 힘들어서 숨은 사람들. 은둔형 외톨이가 우리 부산에는 얼마나 있는지 또 이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연구원의 박주홍 책임연구위원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박주홍입니다. 위원님 저희 전화 인터뷰 한번 했었죠. 예, 예. 관련해서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좀 더 풀어주십시오. 이게 좀 심각한데 지금 부산에 은둔형 외톨이가 얼마나 있는 겁니까? 은둔형 외톨이는 그야말로 은둔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보다는 추정치가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비교적 정확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추정치를 부산시의 해당 인구에 대입해서 추정했는데요. 적게는 7,500명에서 많게는 22,000명 정도의 청년이 은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년만 은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연령대의 은둔형 외톨이 인구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청년층만 지금 한 2만 2천 명 추정하는데 참 심각합니다. 부산의 은둔형 외톨이 문제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예, 우선 2022년에 실태 조사가 있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과연 조사가 가능할지 우려가 컸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시작했을 때 예. 3,500명 가까이 접속을 해주셨거든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조사를 하려고 접속하신 분들은 본인이 은둔 경험이 있거나 적어도 주변에 은둔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접속을 하셨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예. 그만큼 이제 은둔 문제가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 있다 이런 방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자의 77.8%가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고 예. 그중에 21.5%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고요. 일반 성인의 자살률이 5%대인 것을 생각하면 대단히 위험한 수치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예. 네, 또 어릴 때 이제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피해 경험 같은 게 많아서 우울이나 불안, 공황장애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대부분 가지고 있고 또 오랫동안 은둔 생활로 영양 불균형이나 신체적 건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잘 걷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서 대단히 충격적이었고요. 아이고. 예, 그 외에도 은둔은 이제 고독사를 증가시킨다든가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손실도 증가시키고 또 장기적으로는 결혼 기피 같은 것으로 사회 활력을 저하시키는 문제로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 중에 접속을 했다. 그러니까 네. 뭐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를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접속을 한다는 건. 이제 은둔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만나서 조사를 하는 것이 힘들어서 온라인으로 조사를 하게 됐고요. 예. 이제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홍보 수단을 동원해서 이제 홍보를 해서 이게 온라인 조사를 오픈을 했는데 이제 아마 언론 보도나 이런 도움들이 컸던 것 같고 예. 약 3,500명 정도가 이제 접속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통계를 하려면 이제 정확하게 은둔이라는 거를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제 뭐 걸러내 뭐 예를 들면 가족인데 같이 살고 있지 않다든지 그러면 이제 상황을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제외시켰거든요. 그래서 예. 3,500명 중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걸러내고 나니까 810명이 이제 도출되어서 그걸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사를 한다고 홍보를 했는데 3,500명 가까이 네. 접속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거나 알고 있다는 얘기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 세대 다 문제가 많지만 특히 20대 은둔 청년이 늘어나는 거 이거 좀 굉장한 사회 문제로 인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청년만 은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비교적 이제 생애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청년기부터 은둔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손실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네네. 예, 개인적으로 봐서도 20대부터 은둔하게
은둔하게 되면 삶의 다양한 기회들을 잃고 개인적인 성취를 이루기가 어렵고요. 네네. 사회적으로는 이제 경력 단절로 인한 사회적 손실, 또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하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이제 청년기인 25세부터 은둔하게 되면 약 1인당 15억 원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본 분들은 이제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은둔하는 자녀를 둔 가족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이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네네. 본인들의 이제 노후 준비가 되지 않는 연쇄적인 문제들을 발생시킨다고 보이고요. 또 은둔은 이제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이게 장기화되고 반복되는 경향들이 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전반기에 이제 은둔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 장기화 문제가 뒤따른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청년기에 은둔해서 조기에 탈출하지 못한 채로 이제 나이가 들면 중장년이나 노인 은둔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독사나 빈곤 문제, 또 정신 건강의 위험 이런 것들 모두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짠 하고 이제부터 밖에 나가서 활동해야지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살아있는 동안은 그냥 은둔으로 사시는 건데 청년이 은둔하는 주요 원인이 뭐 아까도 잠깐 뭐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습니다만 특히 청년이 은둔하는 원인 중에는 좀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된 삶의 경로에서 벗어난 이후에 재진입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좀 사회적으로 어떠해야 한다 이런 이제 압력이 되게 강하고요. 예, 또 거기서 예. 벗어나면 되게 좀 다가오는 눈초리를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경우에는 이제 특히 꼭 대학을 가야 된다든지 또 졸업 후에는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하고 또 취직을 하면 결혼을 해야 한다든가 뭐 이런 압력들이 계속해서 있게 되고요. 예. 그런 경로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제 루저, 나고자 이런 호칭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불황으로 더 이상 취업들이 원활하지 않고 또 집안의 도움이 없이는 스펙 쌓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청년들은 몇 안 되는 좋은 일자리를 두고 무한 경쟁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경쟁에서 밀려나면 자살 아니면 은둔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만 얘기 들었는데 진짜 가슴이 답답합니다, 정말. 그런데 이런 은둔형 외톨이는 뭐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도 또 새로운 집단이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지? 예, 그 전통적으로 이제 사회복지 연구 대상은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제 아동, 노인, 여성 같은 이제 사회적으로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계층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은둔하시는 분들은 대상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이제 은둔의 특성상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이 있었고요. 특히 청년의 경우에는 좀 스스로 은둔을 선택한다는 인식이 강해서 사회복지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제가 은둔형 외톨이 분들을 만나본 결과 비록 이제 젊고 또 취약성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안고 있어서 혼자만의 힘으로는 은둔에서 탈출하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보면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고 저 젊은 사람이 저렇게 이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강력범죄 그 자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또 은둔형 외톨이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쭉 조사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많은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예. 제가 은둔의 원인을 보면은 취업이나 학업에 거듭 실패하거나 적응이 어렵고 또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피해 경험 등으로 인해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네네. 가족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런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겹치면 누구든지 은둔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 동기 범죄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그렇죠. 이상 동기 범죄자 일부가 은둔했다는 사실에만 우리가 관심을 두면 격리밖에 답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는 범죄를 예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둔하는 사람들이 왜 은둔하는지에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은둔하는 분들의 탈출도 도울 수가 있고 또 범죄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직접 만나보시기도 했고 쭉 조사를 해보시니까 은둔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냥 뭐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 때문에 물론 가정 안의 문제도 있지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실 이제 새로운 복지 연구 대상도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셨는데 지금 책임 연구위원님께서는 지금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기본 계획 수립에 힘쓰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제 작년에 실태 조사를 한 것도 사실상 이제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네. 그래서 조사를 하고 또 올해도 당사자와 가족을 만나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당사자 한 분께서도 이제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셨지만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으면 내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조사를 한 결과 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또 실제로 사회와 연결되는 것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 기본 계획의 비전은 이제 누구도 은둔하지 않는 사회적으로 연결된 도시 부산 이렇게 일단 정했고요. 그래서 이제 세부 과제들로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사회와 연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제가 했고 그래서 이분들이 집 밖으로 나올 만한 사회적 여건, 분위기 이런 것들을 먼저 갖추어주는 사회적인 준비가 더 우선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은둔이 어릴 때부터 준비되는 경향이 있고요. 예, 예.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생애 후반기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예방제 조치부터 시작해서 발굴 또 은둔 탈은둔 지원, 회복 지원, 사회 재진입 지원에까지 지속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해 보였고 그 밖에도 이제 일상이 무너지거든요. 이런 예, 일상의 회복, 그다음에 취업이나 학업 수행을 지원하는 것, 또 은둔 기간 중에 완전히 손상되는 이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는 것, 또 일자리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연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담길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 계획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조례 정도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근데 법적인 근거가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법률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 이제 법안이 몇 개가 이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예. 그러나 이제 부산시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은둔형 외톨이 유형이 정말 다양하고 회복되는 경우도 뭐 어떤 사람들 정말 빨리 회복되는데 어떤 사람 정말 더디고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게 이제 그 은둔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다양한 것하고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 원인만으로 이제 은둔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겹치면 은둔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복할 때도 어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네.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제 가정 폭력 때문에 눈에 띄면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기가 방에 갇혀 지내는 것부터 아이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상태로 학교를 가면은 이제 자존감도 낮고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친구도 잘 못 사귀게 되고 학교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로 다시 또 상급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들어가면 대인관계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주 힘들게 일을 하다가 소진이 되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퇴사하거나 자퇴하거나 이런 이제 경로를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단순하게 뭐 다른 직장을 알아본다든지 네, 네. 우선 그냥 복학을 하면 회복이 될 것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고 네, 네. 제가 이제 작년에도 인터뷰를 하고 올해도 인터뷰를 했는데 작년에는 은둔하셨는데 올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3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본인이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내가 아직도 너무 사람들이 무섭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힘들고 네네. 그다음에 언제 어떻게 내가 다시 은둔하게 될지 몰라서 늘 불안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충분하고 지속적이고 복합
종합적인 그런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예, 말 그대로 진짜 악순환인데 그런 지원들이 없다면은 앞으로 이런 은둔 청년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뭐 지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은둔은 이제 또 특히 내버려 두면은 장기화되고 반복되는 것이 이제 여러 통계나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도 하고요. 일본에서는 이제 청년 히키코모리가 나이가 들어서 중장년 히키코모리가 되어가지고 이제 부모의 연금에 기대서 사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 우리한테도 멀지 않은 미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상당히 좀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응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국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일본이 가장 먼저 이제 이 문제를 인지하고 대처를 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히키코모리 문제를 이제 그 등교 거부하는 청소년부터 인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등교 거부하는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 아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도 또 해결책도 개인한테서 찾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최근에는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원인을 찾으려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네네. 정책의 방향이. 이것은 이제 그간의 정책 효과가 그다지 없었다 이런 것을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이제 이렇게 반대된다고 할까요? 그런 이제 사례로는 이제 영국이 있을 수 있는데 영국은 이제 고립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보고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시민들의 참여, 노력과 함께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우리의 건강보험처럼 국가 보건 서비스 체계가 있는데 그 체계를 통해서 이제 고립된 사람들에게는 의사들이 이제 약물 처방 대신에 사회적 처방이라는 것을 내줍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처방에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음악, 미술, 뭐 요리, 독서, 스포츠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도서관에서 사람들과 사람들을 또 연결하는 좀 공간도 마련해주고 뭐 약간 마실 것도 준비해주면서 어울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충분히 도입해야 될 프로그램들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부산연구원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자원봉사은행 시스템을 제안했던데 이건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자원봉사은행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자원봉사를 한 시간만큼 은행에 이제 저축을 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인출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런 것을 이제 타임뱅크라고 합니다. 이 타임뱅크 원리에 입각한 자원봉사은행 시스템을 제가 이제 이분들을 사회와 연결시키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게 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면접했던 당사자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게 됐고 이제 이분들 말씀이 지금 당장 제가 나가서 사람들을 막 만나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이 되게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뭔가 자원봉사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뭔가 마음이 좀 따뜻하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하고 사람하고 어울리는 연습을 그분들하고 하고 싶고 그다음에 풀타임 근무가 가능할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런 것들이 본인도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이 자원봉사 같은 걸 통해서 시험을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기만 하는 자원봉사가 아니라 이 타임뱅크라는 것이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봉사활동을 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짧아서 부산형 은둔형 외톨이 센터 여기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거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짧게. 이게 이제 그동안에 사실상 이제 제대로 된 서비스가 없었다고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각지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라든가 이제 여러 센터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센터들도 사실 주어진 업무들을 다 하기에 빠듯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 업무까지 맡으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각각의 센터들이 하는 이제 본연의 기능을 은둔형 외톨이 관점에서 재조직하고 조율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이런 일들이 이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가 담당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부산연구원 박주홍 책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예, 우리의 따뜻한 관심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갈치 아침에 18,232회 박성원이었습니다.